투자를 시작할 때 내 스타일을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되실까요? 오늘은 제가 북미팅에서 엄마들이랑 나눴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처음 투자할 때 받았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위험한 자산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그 자산군은 주식, 부동산, 채권, 금, 이 네 가지였죠.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그때 북미팅에서 손을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주식이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채권, 그리고 부동산과 금, 또 일부는 달러, 이런 자산들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TV에서 매일 주식시장에 출렁이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고요? 저는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네 가지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재무상담사도 좀 놀라워하긴 하더라고요. 소개받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의 길을 걷게 됐었어요. 그거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를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이런 거였죠. 지난 20년간의 데이터예요. 주식의 대표인 우리나라 코스피, 그리고 미국 주식인 S&P 500, 국채, 미국 국채, 금, 그리고 안전한 부동산, 서울 부동산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약 20년에서 25년 정도의 데이터를 추적을 했고요. 복리 수익률로 따졌을 때 주식은 두 가지 다 8%에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는 미국채가 좀 더 수익률이 좋네요. 3% 좀 넘고, 근데 한국채는 2%보다 안 되고요. 금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제가 이걸 조사를 했을 때 24년도 말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한 8%쯤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10% 복리 수익률로 보여지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난 20년 동안 약 3%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부동산도 꾸준히 가져갔을 때 수익을 얻긴 하지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서울 부동산만 해도 연 3%의 수익률 정도만 나타냈어요. 저희가 수익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산 시점에 하락하거나 보유하는 동안 하락하면 투자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락폭도 같이 조사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45%, 미국 비슷해요. 마이너스 40%, 채권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46%, 금도 못지않게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40%좀 넘고요. 부동산이 하락폭이 다소 적어요. 이렇게 하락이 적어도 사실 3%면 예금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락폭도 없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죠? 금융자산 위주로 다음 데이터 하나 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코스피, 미국채, S&P 500, 금, 한국채. 최근 5년이긴 한데 그래프를 비교한 걸 가져와 봤어요. 잘 보시면 코스피도 충분히 오를 땐 오릅니다. S&P 500보다 더 높이 오른 적도 있고요. 코스피가 하락하고 횡보하다가 또 미국 주식은 올랐다가 횡보하다가 더 올라가기도 하네요. 반면 금은 꽤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매우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세히 보게 되면 서로 크로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주식, 채권, 금 등이 서로 오르내리는 게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경제 상황 따라서 어떤 자산이 오르고 내리는지와 관련된 표입니다. 경제 발전, 잘 나갈 때예요. 물가도 올라가고 경제 성장도 높고 여기서 물가 상승은 너무 오르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발전이 잘 될 정도의 오름입니다. 물가 상승도 올라가고 경제 성장도 좋은 경우에는 주식과 실물 자산이 같이 올라가요. 실물 자산은 보통 금이라든지 은 같은 것, 원자재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물가가 높지만 경제 성장이 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기간에는요, 코로나 직후 시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때 금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달러화도 많이 올랐습니다. 골디락스라고 불리는 기간인데요. 물가는 낮은데 경제 성장만 높아지는 시기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잘 체감된 적이 없는데요. 이 시기에는 주식과 채권이 상승세를 보입니다. 모든 나라가 제일 경계하는 디플레이션 시기예요. 물가도 낮고 경제 성장도 좋지 않은 채권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처럼 물가가 주춤하고 경제 성장이 낮다라고 판단됐을 때 중앙은행이 돈 풀었죠. 금리 낮추고 지원금이라고 또 풀었잖아요. 그랬더니 주식과 부동산이 엄청 올랐죠. 이렇게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할 경우에는 모든 자산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서 이 네 가지 중 어떤 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당장 내일 모레 디플레이션이 올지, 골디락스가 올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 경제 발전이 올지. 솔직히 저는 공부해서 예측할 수 있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었어요. 이 앞에 있던 5개, 코스피, 미국 주식, 한국 국채, 미국 국채, 금을 20%씩 나눠서 갖고 있게 되면 연복리 수익률이 7.3%인데 하락폭이 17.5%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부동산, 하락폭이 약 14%였는데 비슷하죠? 근데 복리 수익률은 2배 넘게 올라가요. 사고 팔기도 훨씬 쉽고요. 저는 부동산 하느니 이렇게 5개 나눠 갖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맞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올 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금을 모두 갖는 거죠.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다 같이 갖고 있게 되면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 주식, 채권이 둘 다 떨어질 때 금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분산해서 갖고 계시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많이 알려진 대표 경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식을 여러 종목 보유한다고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주식은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주가는 빠져요. 거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군을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분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처음 드린 질문은 단순히 여러분이 위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여러분이 투자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는 질문이었죠. 진짜 위험한 건 한 가지 자산의 오르내림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두면 그 바구니가 떨어질 때 계란 대부분이 깨지겠죠. 여러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의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 주식이란 바구니에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하는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하는지에 대해선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